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모 후원단체의 비리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도 정토의 산하 국제고단체인 JTS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터라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참 슬펐고 저런 몇몇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왜곡될 수도 있겠구나 염려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돈까지 보시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물론이고 타 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직원 인건비가 들고 후원금의 상당 금액을 인건비에 지출하는 데 반해서 저희 JTS 같은 경우는 100%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후원금이 원래 목적인 그 활동에 고스란히 잘 쓰이고 있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회의하고 결제받고 까다로울 정도로 재정을 알차게 운영하는데요. 이렇게 올바른 단체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덩달아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분별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을 가장한 부정행위란 점이 사람들 가슴에 더 상처를 주고 올바른 선행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님께서도 늘 내가 먼저 실천하고 바로 서는 걸 강조하시고 저도 이번 일을 보면서 내가 먼저 청정해야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수행자로서 그런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사회 분위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보실래요? 좋은 일을 할 때 보실래요? 좋은 일 할 때 보시하죠. 그럼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가장하면 어때요? 돈을 잘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모이는 데는 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옛날엔 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남을 돕는다 이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다 먹고 살만하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우리도 남을 좀 돕는 게 좋다 하는 게 점점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이티에 지진이 났다,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다 이런 게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고단체들이 이렇게 거기에 돕겠다 고 나서면 여러분들 어쨌든 천원이든 만원이든 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첫째가.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의 한 현상을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계급,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신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께 복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또 신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게 사제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제계급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돈을 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 계급만 하도록 정해놨어요. 아무나 딴 사람이 흉내내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브라만 계급이 아닌 크사테레아 계급, 왕족이라든지 바이샤 계급,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좋은 행위를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은 사제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역할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돈하고 관계없이 신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기 수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해서 숲속에서 수행만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돈을 낼 땐 다 뭐 하려고 낸다? 복을 빌기 위해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을 신으로부터 받아가 전달해주고 내 의견을 신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국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출가 사문은 국어를 했다. 즉 글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으러 오면 거지에게 도저히 사람들이 먹던 밥을 조금씩 줬다. 이래. 이제 얻어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욕심이 없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수행력이 높고 하니까 대중들이 점점 존경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들도 따라 존경하게 됐어요. 또 부처님 제자들도 청정하게 사니까 또 존경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공양을 딴 수행 집단에 비해서 많이 올렸다. 이게. 복을 비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이거는 청정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공양을 자꾸 올렸다. 그럼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소속되거나 그런 옷만 입어도 밥 얻어먹기는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수도라 출신들 중에는 출가 사문이 돼서 제일 좋은 게 밥 얻어먹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민 또렷하면 하루 종일 일해도 밥 얻어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출가를 뚝 하고 나니까 그냥 길거리 가면 밥을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청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대중은 뭐예요? 더 공양을 많이 주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행을 일부러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삐쩍 마르고 그 다음에 옷도 일부러 속으로는 헌옷 입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청정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다 떨어져실 떡 있고 이렇게 있으면 대중이 존경을 더 해주고 먹을 것도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을 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율에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받을 목적으로 청정한 척 하는 것은 계율이 어긋나는. 거기다 이제 뒤로 가면 어떠냐? 원래 이 정궤도 봐주고 뭐도 하고 이게 이제 사제계급이 했는데 수행자들은 그런 거 안 했는데 이제 수행자들도 점점 존경을 받게 되면서 사제계급과 동급이 되게 되면서 사제계급에게 물었던 그런 거를 스님들한테도 어때요? 묻는 사람이 자꾸 생기죠. 그럼 스님들이 이제 날짜를 봐준다든지 정궤를 봐주면 대중은 보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이것도 남의 운명을 점쳐주거나 관상을 봐주거나 부적을 만들어주거나 해서 보시를 받는 것을 계율에서 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 이래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냥 이 계율에 딱 금해져 있어요. 그래 못하도록.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보시를 받기 위해서 수행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수행자 중에도 보시에 약간 그런 집착을 하거나 명예에 집착한 사람은 그걸 또 조금 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나 이거나 마찬가지. 오늘날 그냥 돈 달라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야 안 내요? 내죠. 그래서 모든 단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단체나 단체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일부 생기는 거는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행자가 이런 비리가 일어나면 다른 청정한 수행자까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다시 말하면 스님들이 몽둥이 갖고 싸우게 되거나 스님들이 어떤 비리가 일어나면 불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면 저 같은 사람도 같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봤죠. 또 반대로 훌륭한 스님들이 자꾸 이렇게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이런 청정한 스님들이 자꾸 나오면 또 성복만 입고 있으면 또 다 저절로 공짜로 좀 같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 그러냐? 이게 동업중생이라서. 동업중생이라서. 그래서 이런 자선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자선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청정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은 그런 단체들을 조금 구분해서 어때요? 보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런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고 단체를 운영하도록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요즘 허가 안 받은 단체는 모금 같은 거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1년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려면 그 감독이 아무리 따라도 체크하기 어렵죠. 경찰이 10명이라도 도둑 하나 잡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때요? 비리가 터져 나오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낼 때 우리가 굉장히 이게 뭐랄까 생색 위주로 내. 예를 들어서 스님이 훌륭하다, 저 스님이 참 훌륭하다 할 때는 그 수행력을 갖고 평가해야 되잖아, 그죠? 그의 삶이 어떠냐 이걸 평가했는데 여러분들은 스님이 훌륭한 거하고 그 스님이 서울대학교 나온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 스님 노래 잘한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스님 훌륭하다 할 때 그 스님이 서울대 법대 나왔단다, 어디 나왔단다, 이 세속적인 잣대로 평가를 한다 이 말. 그런 것처럼 이 자선단체도 요즘은 이 마케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건이 났다 하면 그 사건을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신문에 내야 돼요. TV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사건이 났다 하면 어떤 단체가 가장 먼저 모금 광고를 내고 가장 먼저 신문에 기사거리로 이사 몇 명, 몇 명이 파견됐다. 이렇게 나면 이 모금하는 사람이 어디로 몰립니까? 그걸로 확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선전하고 모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금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보상을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영업사원 같이, 회사의 영업사원 같이 어때요? 전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부서를 키우게 되고, 그러려면 사회에서 그런 일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유엔기구 같은 경우는 이 월급을 줄 때 미국 수준으로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선금을 낸 것 중에 그 직원 월급비, 그 직원들 사무경비, 어떤 운영경비가,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사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딱 도달하는 거 경비하고,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거 하려면 운반비도 들어야 되고 뭐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70%가 운영경비로 쓰여지고 30% 정도가 실제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잘 됐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저희 J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모를 너무 키운다든지
무조건 막 사업을 벌린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은 돈 중에 그 가능하면 그 당사자에게 가장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째가 사무실 경비라든 이런 거를 최소화한다. 요즘은 이제 JTS가 자기 사무실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사무실 경비를 내지만은 전에는 이 전체를 다 누가 냈다? 정토회가 냈어. 정토회 사무실에 JTS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JTS는 건물비가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그 다음 JTS는 인건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원봉사자만 하자. 인건비 지불은 없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운영 경비가 최소화되고 이제 현장에 가는 경비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부 평가는 그래요. 다른 데서 JTS가 착실히 하는 거는 아주 점수가 높은데 JTS에 대해서 이 감사, 이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나오는 건 첫째, 마케팅을 너무 못한다. 홍보라든지 이런 걸 너무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 규모라면 이 사업을 잘만 선전하고 알려도 지금의 10배는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그렇다. 이 정도 규모라면 직원이 한 4, 50명은 돼야 되는데 직원 8명이 붙어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력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순수하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단체고,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단체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평가 사이에 지금 JTS는 현재 놓여 있다. 그러니 현재 저희들은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전략,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 그것이 양이 커지면 어때요?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단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간 같은 사업이 일종의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학교를 지어준다 이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마을 사람하고 협력을 해가 같이 지어요. 땅은 누가 낸다? 마을에서 내고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할 때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이냐? 내 아이냐? 너 아이냐? 당신 아이들이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왜 부모는 가만히 있고 내가 뭐 때문에 다 하느냐 이게. 내가 그럼 못하겠다. 누구도 뭘 해라. 마을에 누구든지 땅 내놔라. 그럼 누가 도네이션을 한단 말이야. 그럼 누구도 뭘 내놔라. 아, 우린 돈이 없어 못 내놓는다. 그러면 와서 일해라. 아, 일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하루 식량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마을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비판이 제기돼요. 아, 그 불쌍한 사람들 좀 팍팍 주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뭔가 기여를 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학교를 지으니까 일반 단체가 짓는 것보다 경비가 어때요? 절반도 안 들겠죠. 3분의 1 드는 경우도 많아요. 자재도 굉장히 아껴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경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는 뭘로 따져요? 경비로 따져. 돈을 얼마나 지원했냐. 단단체가 10억 해야 될 프로젝트를 우리는 2, 3억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김덕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해가 학교를 짓고 있는 중에
이제 돈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지으면서 인건비를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불만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일하다가 다 나가 떨어져 봐. 안 해요. 이제 이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1년 안에 몇 채 지을 거를 1년이 지나도 한 채도 제대로 못 짓는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럴 때 이제 내부에서 논쟁이 돼요. 그럴 때는 돈을 주고라도 어때요? 지어버리자 된다. 이런 문제니까 아니다. 사업을 안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이 우리 안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보낼 때도 회사에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보낸다. 그러면 초코파이 하나가 300원이다. 그러면 공장도 가격으로 공장에다 주문해도 어때요? 200원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린 그걸 막 120원씩 깎아버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낼 때 3억어치 보냈다 하지만 양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보다 2배도 더 많죠. 어쨌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도 한때 막 굉장히 자선활동을 잘한다 해가 막 붐을 일으킨 게 하나 있었죠. 그 소쩍새 마을입니까? 맞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돈 엄청나게 냈잖아. 그죠? 그러다 또 무슨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실망을 준 적도 있고 또 언젠간 또 캐톨릭의 무슨 마을이죠? 꽃동네. 그것도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좀 더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 더 유의해야 되겠다. 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까운 돈을 보시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 안 그래도 내기 싫은데 그런 핑계가 잘 됐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인생의 세상살이에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 몇 개의 부작용보다는 건실하게 필요한 일에 하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유의하는 건 좋지만은 뭐 구덕이 무서워 장못 당거랴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